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문법을 공부하고 있는 이기훈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조금 어려운 주제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요. 이름하여 sim류 동사 가지고 놀기. 조금 더 고급진 표현으로는 subject to subject raising 이라고 하는 걸 배워볼 겁니다. 이 주제는요, 학부생들, 영어 영문학과, 영어 교육과 이런 학부생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내용일 거고요. 일반적인 수험생들, 제가 말하는 수험생이라는 거는 토익이나 수능 정도를 공부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수험생들한테도 도움이 될 내용일 겁니다. 특히 고등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선생님들이 서술형 시험 문제에 종종 이 포인트를 출제하기도 하니까요.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선생님들이 subject raising처럼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진 않고요. 그냥 sim이 어떻게 바뀔 수 있다 정도만 다루겠지만 그것만 듣고는 우리가 이해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강의를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자, 한번 1A, 1B부터 같이 한번 봐볼게요. 자, Danny seems to be working 이라고 하면 무슨 뜻이죠? seems 그럼 무슨 뜻이지? 뭐뭐인 것 같다 라는 뜻이네요. 그러면 Danny seems to be working 그러면 Danny가 be working 일하는 중인 것처럼 보인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B 문장 한번 볼까요? It seems that Danny is working. 딱 보니까 이거 뭐예요? it이 가주어로 나왔고 대시 진주어로 나왔구나. 그럼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뭐뭐처럼 보입니다. 뭐가? That Danny is working. Danny가 일하는 중인 것처럼 보입니다. 라는 문장이네요. 자, 그러면요. A 문장과 B 문장은 근본적으로 의미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데니가 일하는 중인 것처럼 보인다. 데니가 일하는 중인 것처럼 보인다. 둘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쵸? 자, 그렇다면 둘 사이의 차이점이 뭐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펜 색깔을 바꿔서 첫 번째 주어 자리를 볼게요. A 같은 경우에는 주어 자리에 누가 와 있죠? 데니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와 있죠. 근데 B 같은 경우에는 뭐가 와 있죠? 가주어가 와 있네요. 그쵸? 두 번째 차이점이 뭐죠? A 문장은요, 뒤에 seems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오고 있고요. B 같은 경우에는요, seem 다음에 대절이 나오고 있네요. 오케이? 그러고 보니까 뒤에 이 친구도 눈에 좀 들어오지 않으신가요? 왜 눈에 들어와야 되죠? 여기 나온 Danny가 A 문장의 누구랑 똑같아? 주절의 주어랑 똑같잖아요. 오케이? 자, 이 구문이 왜 의미가 같은 건지를 한번 C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기본 의미 형태를,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이 B 문장에 놓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다시,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뭐라고? B 문장이라고요. 그러면 A 문장을 뭘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변형 문장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seems라는 동사가 있어요. seems라는 동사가 뭐라고? 뭐뭐인 것 같다 혹은 뭐뭐인 것처럼 보인다 라는 의미의 동사잖아요. 그래서 뭐가 뭐인 것 같냐면요, 데니가 일하는 중인 것처럼 보여요. 그쵸? 영어로 쓸까요? 데니가 is working 일하는 중인 것처럼 보입니다. 오케이? 그런데 이렇게만 써도 우리는 의미가 전달이 될 텐데 우리는 지금까지 문법을 공부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안 된다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왜? 모든 문장엔 뭐가 있어야 되지? 모든 문장에는 주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주어 자리가 비어 있죠. 주어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풀어 나가냐면 첫 번째 방법 아무런 의미도 없는 가주어 it을 박아버리는 겁니다. 오케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가주어 it을 박아버려요. 그러면 이제는 문장에 주어가 생겼죠? 그러면 한 문장에는 반드시 주어 하나가 있어야 된다는 규칙이 충족이 됐네요. 그리고 나서 뒤에 보니까 Danny is working. 이거 절 나왔네. 여기 that을 써주면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문장 형태가 완성이 되죠. It seems that Danny is working. B 문장이 완성이 됐네요. 오케이? 그런데 여기에서 살짝 변형을 주게 되면 A 문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떤 변형을 줄 거냐면요, 딴 거 일단 다 무시하시는 거예요. 자, 일단 헷갈리니까 이거 지우고 보면은, 자, 이 Danny라고 하는 친구 있죠. Danny라고 하는 친구, 이 문장에서 Danny is working, 얘가 마치 주어처럼 기능하고 있잖아요. 그쵸? 무슨 뜻이야? 이 seems를 지워버리더라도 우리는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 데니가 일하는 중이라는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요. 이 sims를 집어넣음으로써 추가되는 건 어떤 거야? 확실하지는 않은데 뭐뭐인 것 같아 라는 의미가 추가될 뿐이잖아요. 그쵸? 이거는 뭐랄까, 내가 뭔가를 말하고 싶은데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걸 표현해주기 위해서 조금 애두르는 표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문장에서 진짜 주어처럼 기능한 게 누군 거야? 이 댄이라는 친구인 거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여기 주어 자리가 비어 있었다며. 그쵸? 이 자리에 it을 채워넣지 않고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짜잔, 이 댄이를 위로 올려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댄이를 위로 올려버린다고요. 뒷자리에서 앞자리로 보내버린다고요. 그러면 쓰면 어떻게 되는 거야? 댄이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보세요. 원래 뒷자리에, 아랫자리에 있던 애가 앞자리로 이동했잖아요. 그쵸? 앞자리로 올라가 버렸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인상, 위로 올라가 버렸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인상이란 말을 영어로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raising 이란 말이 되는 거고요. 오케이. 그리고 제가 부제에다가 뭐라고 써놨었어요? subject to subject raising이라고 써놨죠. 주어 자리에서 주어 자리로 올라갔어요 라는 뜻이잖아. 그쵸? C 문장 다시 봅시다. 주어 자리에서 주어 자리로 올라갔어요. subject to subject raising 이런 의미였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런데 자, 보니까 C 문장 이렇게 끝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왜? Danny seems 여기 올라가서 없어졌으니까 이거 지워버리면 is working 이래버리면 뭐가 돼? 한 문장에 동사는 반드시 몇 개만 있어야 돼요? 한 개만 있어야 되죠. 근데 지금 seems가 동사잖아. 그런데 is working 본동사가 하나 더 나와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친구를 뭘로 고쳐줘 버리는 거예요? 본동사가 아닌 친구로 바꿔줘 버리는 겁니다. 그게 뭐야? 투부정사죠. 오케이? 다시 제가 설명을 벌써 7분이나 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문장은 기본적으로 이 문장이다. 그런데 이걸 변형을 준 게 뭐가 된다? A 문장이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변형을 주는지 보니까, 자, 이 문장에서 진짜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Danny is working이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앞에 빈 주어 자리를 Danny를 보내서 채워보자라는 거예요. 주어 자리에서 주어 자리로 올려줘 보자. 이런 걸 우린 뭐라고 부르겠다? 인상이동, raising이라고 부르겠다. 그런데 주어 자리에서 주어로 넘어갔으니까 subject to subject raising이라고도 부르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보내놓고 나니까 본동사가 두 개가 생겨버리는 부작용이 생겼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종속절에 있던 동사를 본동사가 아닌 걸로 바꿔버리면 된다. 그게 뭐다? 투부정사다. 됐죠? 자,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2번 보니까 동사가 뭐에서 뭐로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seems에서 appears로 바뀌었을 뿐이잖아. 근데 appear도 무슨 뜻이에요? 뭐뭐인 것 같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둘은 근본적으로 같은 애들이에요? 다른 애들이에요? 같은 애들이죠? 그럼 똑같겠네. Phil appears to be singing. Phil이 지금 뭐하고 있어? 노래 부르는 중인 것처럼 보이죠? It appears that Phil is singing. Phil이 노래하는 중인 것처럼 보인다. 똑같은 의미네요. 그럼 C 같은 경우에도 위에 1C랑 마찬가지로 어떻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원래는 대절이 이렇게 있었을 것이고 여기에 feel is 이렇게 있었을 텐데 그럼 여기에 주어 자리가 비었다. 그래서 가주어 is를 채워준다. 이게 바로 B 문장의 형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걸 변형을 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 가주어를 지워버리자. 주어 자리에 아무런 뜻도 없는 it 같은 쓰레기는 치워버리고 어떻게 하자? 이 feel이라고 하는 친구를 주어 자리로 보내버리자. 근데 보내버리고 나니까 그럼 이 자리에 feel이 없을 거고 이 자리에 feel이 써져 있을 텐데 동사랑 반드시 문장에는 동사가 하나밖에 안 있어야 되는데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본동사가 두 개가 돼버렸다.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고쳐주자? to be 준동사꼴로 바꿔주자. 이렇게 바꿔줘버리면 어떤 문장이 만들어진다? 이 A 같은 문장이 만들어진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런데요 이 3번 한번 쭉 볼게요.
저처럼 이렇게 형광펜 같은 걸로 서로 다른 색깔로 체크를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3번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어떤 책의 설명을 보면서 적은 거냐면 넥서스 출판사의 This is Grammar 이라고 하는 문법책의 예문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설명은 제가 좀 바꿨지만, 자, 볼게요. 시험 문제에서는요, it과 인칭 주어, 이게 무슨 뜻이야? it과 인칭 주어 사이의 교체를 포인트로 내기도 하지만 뭐를 더 초점을 맞춰서 시험 문제를 낸대요? 부정사의 시간 표현을 더 중점적으로 묻는다. 이게 무슨 뜻이지? 아래 봅시다. seems to 동사 원형, seems to have pp 이렇게 나왔잖아요. 우리 부정사에 대해서 공부해 본 사람들은 알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to 부정사는요, 그냥 to 부정사라고 부르고요. to 다음에 have pp가 오는 건 원형 부정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원형 부정사는 어떨 때 쓰죠? 주절의 동사보다 더 앞선 사건, 더 과거의 사건을 나타낼 때, 죄송합니다. 원형 부정사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완료 부정사죠. 어떨 때 완료 부정사를 사용한다고? 주절의 동사보다 더 앞선 시간, 즉 더 과거의 사건을 나타낼 때 완료 부정사를 사용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설명 써놓은 거 볼까요? 대절의 동사가 주절의 동사보다 과거가 아닐 때는 to 부정사로 고치고, 대절의 동사가 주절의 동사보다 과거일 때는 to have pp로 고친다라고 되어 있죠. 오케이. 자, 제가 뭐라고 써놨는지 체크하셔야 됩니다. 과거가 아닐 때는 그냥 to 부정사를 쓰는 거고요. 더 과거일 때는 완료 부정사를 쓴다라고 적어놨습니다. 이따가 한번 헷갈리는 순간이 올 거예요. 이 규칙을 그대로 기억하시는 겁니다. 자, 한번 아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B부터 한번 볼게요. B가 A로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It seems that Ted knows a lot about pop songs. 이렇게 돼 있죠. 자, 주절의 동사는 뭐죠? 현재 시제죠. 종속절의 시제는 뭐죠? 현재 시제죠. 그러면 종속절의 시제는 주절의 시제보다 더 과거예요? 아니에요? 과거가 아니잖아. 그럼 뭐를 쓴다? 그냥 to 부정사를 쓴다. 오케이? C와 D를 볼게요. D. seemed가 있고요. needed가 있잖아요. seemed는 과거 시제, needed도 과거 시제. 과거가 아니라 과과 이렇게 써야겠죠. 자, 그러면 needed라고 하는 거는 seemed보다 더 과거예요? 시제가 똑같아요. 시제가 똑같잖아요. 그럼 뭘 사용한다? to 부정사를 사용한다. 됐죠? 자, F번 보겠습니다. It seems that he was in France 혹은 he has lived in France 이렇게 돼 있죠. 자, was나 has lived라는 거는 과거 혹은 현재 완료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주절의 동사는 뭐죠? 현재죠. 그러면 종속절의 동사가 주절의 동사보다 더 과거네요. 더 앞선 시간을 가리키고 있네요. 그러면 뭐라고 바꿔준다? to have pp로 고쳐준다. 됐죠? 자, GH 한번 보겠습니다. H. 동사는 seemed 과거인데 종속절의 시제는 뭐죠? had pp 과거 완료 대과거잖아요. 그러면 종속절의 시제가 주절의 시제보다 더 앞서 있죠. 더 과거죠. 그럼 뭐를 써준다? to have pp를 써준다. 오케이. 그런데 제가 굳이 짚지는 않았지만요. 자, 제가 지금 형태를 안 바꾸고 있는 데가 있어요. 어디? 주절의 동사는 제가 시제 표현을 바꿔야 된다는 말 안 하고 있죠. 바꾸는 건 어디다? 종속절의 동사 부분이다 라는 부분 체크하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배우셨어도요, 우리가 고등학교 단계에서 배웠어야 되는 모든 인상 동사에 대한 특징은 다 배운 겁니다. 자, 옆에 제가 practice라고 하면서 연습 문제를 갖다 놨죠. 잠깐 영상을 멈추시고 이 연습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제가 여기에 칸을 크기를 왔다 갔다 해놨는데요. 단어가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긴 칸을 준 게 아니고요. 단어가 조금 들어간다고 해서 작은 칸을 준 게 아닙니다. 이건 제 편집 실수예요. 그러니까 칸 크기에 상관하지 마시고 들어가야 될 것 같은 단어 혹은 단어들을 채워 넣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시간 드리겠습니다. 해보세요. 자, 다 하셨으리라 믿고 바로 정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제가 정답을 써놨고요. 여러분들한테는 필기노트라고 하는 걸 따로 제공을 해드렸어요.
이 필기노트에 이 내용들이 적혀 있으니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it appears that the police have arrested the criminal. 이렇게 돼 있죠. 자, 일단은 제가 알려드렸던 순서대로 가시는 겁니다. 첫 번째, 주어를 위로 보내는 게 첫 번째라 그랬죠. the police를 it을 지워버리고 뒤로 위로 올려버리는 겁니다. 뿅. 그럼 이 자리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the police가 들어가는 게 맞겠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그 다음으로 알려드렸던 포인트가 뭐예요? 종속절을 투부정사로 고쳐야 되느냐 아니면은 완료부정사로 바꿔야 되느냐, 이걸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그런데 제가 규칙을 뭐라고 설명드렸죠? 종속절의 동사가 주절의 동사보다 과거를 나타내면 2FPP, 과거를 나타내고 있지 않으면 투부정사라 그랬죠. 그런데 appears는 현재, have arrested는 현재 완료니까 조금 더 과거의 사건을 가리키고 있고, 그러니까 to have arrested, 완료 부정사로 형태를 바꿔줬네요.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어려운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여러분한테는 이 뒷부분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어가 바뀜에 따라서 동사가 취해야 되는 형태도 조금은 바뀐다라는 겁니다. 제가 앞부분에서는 바뀐다 그랬어요? 안 바뀐다 그랬어요? 안 바뀐다 그랬죠. 근데 바뀌지 않는 거는 시제 측면에서 바뀌지 않는 거고요. 우리가 흔히 3인칭 단수 주어 3단주가 나왔는데 동사가 현재 시제면 여기에 뭘 붙인다고 해요? s나 es를 붙인다고 하잖아요. 이 규칙은 여전히 적용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시험 출제 포인트 중 하나예요. 다시 돌아가 보면, 자, the police appear to have arrested the criminal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 문법상 the police라고 하는 표현은요, 기본적으로 경찰이라고 하는 집단을 가리키고요. 그래서 무조건 복수 취급을 해주는 명사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제가 경찰관 한 명을 가리키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the police officer 이라고 애둘러서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물론 구어체에서는 폴리스라고 하더라도 단수 취급을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현대 영어로 넘어오면 넘어올수록 사실 s를 붙이고 안 붙이고에 대한 구분을 잘 안 하는 나라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 이거 단수로 봐도 되잖아요 라고 우기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할 말이 없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문법적으로는 어떻게 하는 게 맞다? 무조건 복수 취급해주는 게 맞다. 그러면 주어가 복수니까 동사는 appears가 아니라 appear이라고 복수 형태가 나와야겠다라는 거죠. 오케이? 제가 이 포인트를 설명드리려고 굳이 the police가 나오는 예문을 선정한 겁니다. 됐죠? B 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it is not likely that the government will accept radical change 이렇게 돼 있죠. 자, 첫 번째로 어떻게 하자? 종속절의 주어 부분을 체크하자. 종속절의 주어 부분을 체크하자. 그리고 나서 가주어를 지워버리고 이 자리로 종속절의 주어를 넘겨버리자. 그러면 이 자리에 뭐를 써줘야 된다? The government 이라고 하는 새로운 주어를 써주게 되겠네요. 그러고 나서 본동사가 두 개가 있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되니까 종속절의 동사는 투부정사로 바꿔줘야 된다 그랬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to만 써주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제가 아까 규칙을 뭐라고 외우자 그랬죠? 종속절의 동사가 주절의 동사보다 과거면 2FPP, 과거가 아니면 투부정사를 쓰는 거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멘붕에 빠질 수도 있는데 will accept라고 하면 얘는 미래 시간을 가리키잖아요. 그쵸? 그리고 얘는 현재잖아요. 그럼 둘이 시제가 다른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주절보다 더 과거가 아니잖아요. 그쵸? 전 규칙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주절보다 더 과거가 아니니까 to have pp가 아니라 그냥 to accept를 쓰는 게 맞다고요. 됐죠? 자, 마지막 C번 문장으로 넘어가 보면 지겹지만 한 번 더 해볼게요. 종속절의 주어를 체크하자. 그러고 나서 주절의 가주어를 지워버리고 이 종속절의 주어를 위로 인상시켜주자. 이동시켜주자. 그럼 주어가 뭐가 되겠다?
the opposition party. 얘가 되겠다. 오케이. 그러고 나서 보니까 뒤에 will win. 아, 얘는 현재고 얘는 미래니까 더 과거가 아니죠. 그럼 뭐로만 바꿔주면 된다? to win. to 부정사로만 바꿔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받아 적으면 되는 거고요. 오케이.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었던 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whether 이 부분입니다. 제가 앞에서는요 대절의 동사 계속 that밖에 못 나오는 것처럼 말씀을 드렸지만요, 이런 인상동사의 종속절은요 that뿐만 아니라 whether를 통해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렇다고 인상된 형태, 변형된 형태의 차이가 있는 건 아니니까 굳이 그렇게 신경을 쓰실 필요는 없고요. 됐죠? 자, 그럼 여기까지 연습까지 해봤으니까 마지막으로 문법 규칙을 요약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raising에 대한 요약입니다. 동사 예시 seem, appear, likely, 블라블라블라 이런 애들이 있고요. 맨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에 따라서 뭐야 왜 저딴 식으로 설명해?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be said, be known, be found, be supposed 이런 거 가지고 우린 뭐라고 부르죠? 수동태라고 부르죠. 그런데 그냥 이 수동태 꼴 자체를 하나의 동사로 보면요, 이 동사들도 일종의 인상수러, 인상동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우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외우시면 되겠어요. 외우기 싫으신 분들은 그냥 뭔 소리야, 얘는 그냥 수동태일 뿐이지 라고 생각하시고 하고서 지나가시면 되는 거고요. 오케이. 그럼 예문도 한번 적어놨으니까 체크하시고요. 문법 규칙 한번 쭉 읽어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확실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동사들이 이러한 동사류에 속한다. 이러한 동사류가 뭐예요? raising 동사. 오케이. 1번 주어와 raising 동사는 의미관계를 갖지 않는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자, 6번 예문으로 잠깐 볼게요. He's likely to pass the test 라고 하면은 그는 시험을 통과할 것 같다 라는 거잖아요. 다시 동사의 의미가 뭐라 그랬죠? 뭐뭐인 것 같다 라는 뜻이었죠. 그러면 뭐뭐인 것 같은 건 그예요? 그는 인 것 같다 라고 하면 내용 전달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잖아요. 뭐뭐인 것 같은 건 뭐예요? 그가 시험을 통과할 것 같은 거. 그가 시험을 통과한다는 사실이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he 자체가 동사의 주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he to pass the test 이 전체 부분이 원래 문장의 주어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전체 부분이 되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제가 1번 문법에서 주어 그 자체와 raising 동사 그 자체는 의미관계를 갖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고등학생보다는 임용고시생들 혹은 학부생들한테 중요한 정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2번 인상을 시키거나 가주어 it을 사용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요, 제가 it 다음에 that 이렇게 하니까 이때 강조구문처럼 보이네요. It seems that 얘가 바뀐 게 주어 seems to 부정사다라고 설명을 드려왔던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도 문법을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 자리에 it이 아니라 than이 같은 사람이 나왔어. 그럼 뒤에는 대절이 나오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주어 자리가요 위로 올라와서 생긴 게 이 문장 꼴인 거예요. 그러면 원래 이 자리에는 주어가 남아있어야 돼, 안 남아있어야 돼? 안 남아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대니처럼 사람을 가리키는 인칭 주어가 나왔다면 뒤에는 대절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반대로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가주어가 딱 사용이 됐어요. 그쵸? 그러면 뒤에는 to 부정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겁니다. 왜? 둘 중 한 곳에는 주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요. 그쵸? 주어가 아무 자리에도 없으면요 의미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쵸? 종속절에라도 주어가 있어야 되고 주어가 있으려면 to 부정사가 아니라 대절을 사용을 해줘야겠지. 이해되셨죠? 자, 3번 대절의 동사가 주절의 동사보다 이전 시제 더 과거를 나타낼 경우에는 to have pp 완료 부정사를 사용한다.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마지막 4번은 심화 내용입니다. 자, 이거는 모르셔도 되고요. 임용고시생들도 모르셔도 됩니다. 자, 보통은요, 우리가 뭐부터 신청을 하냐면요. that, 주어, 동사, seems. 원래 문장 형태가 이거라고 설명을 하고요. 여기에서 가주어, 진주어 구문을 사용하게 되면 is이 생기고 seems, that 이렇게 변형이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인상을 시키면 주어, seems, to, 부정사 이런 식으로 바뀐다라고 설명들을 해요. 근데 이번 강의에서 저는 이 부분을 빼고 설명드렸어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자, 우리 생각에는 that, 주어, 동사, seems 라고만 말을 하더라도 문법적으로 옳을 것 같아요. 왜? seems라는 동사 자체가 자동사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쓰면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이 됩니다. 반드시 seems 동사는요, seem 동사는 반드시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만 대절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대절을 그냥 주어 자리에는 쓸 수가 없다고요. 오케이? 그러면 애초에 이 구문이 불가능하다고 설명을 하는 게 여러분한테 더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일부 교수님들, 일부 선생님들의 경우에는요, 이 구문을 이 구문의 it과 대절을요, 가주어, 진주어라고 보지를 않습니다. 왜? 대절을 주어 자리에 박아놓을 수 있어야 얘를 뒤로 넘기고 it을 채워 넣었다 라고 말을 할 텐데, 지금 대절을 주어 자리에 못 쓴다 그랬잖아요. 그럼 애초에 얘가 여기 있다가 뒤로 넘어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나오는 it은 가주어가 아니라 예비의 it. 문장을 그냥 시작하기 위해서 그냥 집어넣는 마치 비인칭 주어와 같은 it이라고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알아야겠어요? 몰라도 되겠죠. 그래서 설명을 안 드리려다가 영상의 맨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케이?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게 이 부분이란 거 다들 알아보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앞에 봅시다. 대절이 주어에 나왔는데 옳은 문장이래요. 왜지? 자, 우리 그 느낌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seem 동사는요, 별로 의미가 없는 애라 그랬죠. 뭐뭐 인 것 같다라고 그냥 톤 다운 시키는, 내 확신의 정도가 떨어진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허접한 동사라 그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를 문장 맨 마지막에 안 두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이 seem 다음에 보어가 나와버리게 되면요, 의미가 생겼죠. 얘가 한 번에 묶여서 보어인 것 같다 라는 의미가 생겨버렸잖아요. 그쵸? 이럴 때는 그래, 뭐 보어 가져왔으니까 그냥 대절 주어 자리에다 박아놔도 이해해 줄게, 이런 상황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이런 원리에서 조금 웃긴데요, be likely도 seem과 똑같은 종류의 동사라 그랬죠. 얘는요, 대절을 주어 자리에 박아 놓더라도 정문입니다. that 주어 동사 is likely 까지만 말을 하더라도 정문이에요. 왜? 그 이유는 seem 다음에 보어가 나오는 경우를 보면 알 수가 있겠죠. is만 보면 아무런 의미를 전달하지 않는 허접한 동사지만 likely까지 보면요, 얘가 동사와 보어의 관계잖아요. 그러면 얘네가 통째로 묶여서는 그래, 이 정도면 의미가 있는 거지 라고 취급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that 주어 동사 is likely 까지만 말하더라도 정문으로 본다고요. 옳은 문장으로 본다고요. 오케이? 이거는요,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한 그 어떤 시험 문제에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뭐 편입 문제나 이런 데 나왔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편입 기출까지 제가 전부 다 체크할 수는 없는 거라서, 일단은 임용시험이라던가 수능이라던가 고등학교 기출들도 제가 다 볼 수는 없지만 제가 본 한도 내에서는 고등학교 내신 시험 문제에서도 이런 문제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100% 심화 내용이다 라는 내용 확인해 가면서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려 30분 동안 이 한 가지 문법 요소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학부생에게도 중요한 내용이고
고1, 고2 정도 되는 학생들의 서술형 대비에도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꼭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드린 이 연습 문제와 이 예문들 가지고 변형 연습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거나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으시다면 아래 나와 있는 이 오픈 채팅 링크로 들어오셔서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외에도 제가 여기 링크 올려둔 유튜브 채널에 오시면 제가 지금 찍어둔 다양한 영상들이 있으니까 그 영상들 여러분 공부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다음 시간엔 더 알찬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